안녕하세요. 객지어제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요, 여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5년간 화성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그 다음 전세 거래 현황을 통해서요, 봉담읍 아파트는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영상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보시는 분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참조해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화성시 아파트 매매 거래 평균가 및 총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2018년 1월부터 해서요, 2023년도 4월까지 데이터가 되겠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총 매매 거래량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거래량이 되겠고요. 밑으로는 이제 날짜가 되겠습니다. 최초인 2018년 1월 1일자를 양을 보면 666건이 총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600에서 전후로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2019년 9월 1일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9월 달이 되면서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2020년 2월 11일자로 해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했다가 최종적으로 2021년 11월자가 최저로 찍는, 그래서 매매 하강 시점을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매매 하강을 만나기 전에 2021년 8월자로 해서 최고가를 찍었다 이렇게 해서 매매 최고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상승 시기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매 하강하는 데는 아주 짧게 내려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합이 되겠죠. 보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오르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위에는 거래 평균가입니다. 이때 당시 거래됐을 때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거래가는 사실 이렇게 별로 올라가지 않았죠. 잠깐 올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거래가가 더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거래가가 반영되는 거는 싼 물건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가 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거래 건수하고 거래 금액이 같이 상승하는 건 아니죠. 저가를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가격이 오른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샀던 물건들은 크게 금액의 변동 없이 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첫 번째는요, 화성시 아파트 매매 거래 평균가 및 총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2018년 1월부터 해서요, 2023년도 4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화성시 아파트 매매 총 거래량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말씀드렸는데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요, 2023년도 4월까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초창기 2018년도부터 2019년 8월 달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보편적으로 500에서 한 700건 정도가 보편적으로 거래됐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 9월 달이 되면서 급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매매 상승 시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늘다가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그러면 거래량은 다시 떨어질 겁니다. 거래량이 떨어졌지만 분위기는 이제 오르는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오르막과 내리막을 치면서 결국 이제 내려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거래는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줄게 되겠죠. 점점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점점 주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서 보면 이때 당시 3억 6천 평균가로 이렇게 됐던 것들이 가격이 올라서 6억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었다가 또 그게 소진되면 또 떨어졌다가 또 가격이 오른 걸 또 인정해서 올라가다가 이런 파도 타듯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결국 이제 2021년도 8월이 되면서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화강을 하게 되죠. 거래가가 떨어졌을 때는 벌써 거래량은 많이 줄기 시작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서는 이제 계속 줄기는 하지만 급하게 더 줄면서
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때 2021년도 11월 달이죠. 이때가 되면서 뭐 한 300대 안 되는 거래량 툭 떨어지는 이때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보합으로 꾸준하게 150에서 한 200대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들었다가 최근이죠. 1월 달이 되면서 거래량이 그 전과 거의 같은 500에서 700대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줄어서 600대가 좀 안 되는 쪽으로 약간씩 이렇게 주는 이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또 가격도 마찬가지죠. 가격도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좀 최근에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순수하게 화성시에 있는 매매 총 거래량만 가지고 분위기만 이렇게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위기는 나중에 분당 의보에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대입을 하는지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성시 아파트 전세 거래 평균가 및 총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되겠고요. 전세 총 거래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보통 1000건 정도로 그냥 보편적으로 매매 거래량과는 큰 영향이 없이 그냥 전세는 그냥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좀 올라가는 거, 뭐 내려가는 거 있지만 보통 800에서 1000건 정도가 화성시에서 아파트가 거래되는 현재 거래 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상시 때가 제일 금액이 아파트 매매가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죠. 그럴 때 보면은 전세가도 약간 이렇게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약간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거래 건수는 요때가 제일 떨어져서 최하 거래 건수가 발생했지만 전세가는 그에 비해서 늦게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급격하게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전세가는 그 뒤를 완만하게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거래량이 늘고 그러면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가격이 오른 게 계속 가격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다시 줄었다가 또 올랐다 줄었다 하면서 파도를 타면서 전체적인 숫자는 줄게 되겠죠. 그런 어느 정도 변곡점이 오면 다시 이제 화강하는 이런 사이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이때 전체적으로 좀 올랐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떨어지지 않고요. 데이터를 보면 2022년 8월, 작년 8월이죠. 이때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기 시작해서 조금 오른 다음부터 한 1년 반, 2년 동안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줬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 봉담 아파트에 영향이 인젝하기 시작한다는 걸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성시에 있는 5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 평균가 및 총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화성시 전체에 대한 거라서 너무 포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봉담 지역과 비슷하게 견줄 만한 5개 지역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양의뢰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병점동, 그 다음에 봉담읍, 그 다음에 청계동을 기점으로 했습니다. 이 동탄 중에서 이제 청계동을 기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향남,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에 대한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총 매매 거래량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말씀드린 대로 400건 정도가 이 지역에서 형성이 됐다가 시점이 같은 시점이죠. 2019년 9월달가 되면 그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걸 알습니다. 이 곡선은 아마 기억 조금 비슷할 겁니다. 아까 화성시 아파트 총 거래량과 거의 사이클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매매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갔다는 것도 거의 같다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60개, 70개 정도 있다가 최근에 225건으로 좀 거래량이 늘었다가 최근 다시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화성시 5개 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 평균가 및 총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거래량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이 빨간색이 5개 지역 전체에 대한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보면 한 500건 정도의 전후로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녹색인 거는
향남이 되는데, 향남은 이렇게 거래대가 많을 때가 있고요. 좀 낮을 때는 또 낮고, 요거 향남은 그렇습니다. 딴 데는 보편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 향남만의 특징인가요? 요건 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계동이 요 노란색, 요 진한 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담읍이 요 진한 요 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전세 거래량은 보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매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때 전세가도 역시 이렇게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됐던 금액, 이때 금액이 4억 5천까지 찍었고요. 낮았을 때 금액이 3억 5천이라고 보면 최근 금액이 한 1억 정도는 떨어진 전세가가 되겠습니다. 이때 있던 4억 5천대에 있던 아파트가 전세가가 1억이 떨어져서 3억 5천대로 지금 현재 재계약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면 최소한 7천에서 1억대 정도 되는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는 그걸 반드시 세입자는 얘기할 것이고, 그 물건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급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분은 싼 가격에 들어올 거고요. 나가는 분은 반드시 나가야 될 입장, 또 주인 입장에서는 또 빼줘야 될 입장이라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전세가는요, 곧 매매가하고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급하게 물건이 나오게 되겠고요. 전세가 안 나가거나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는 물에 해서 그거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물건이 좀 더 급하게 싸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나오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봉담읍 전체에 영향이 가는 이런 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화성시 5개 지역에 대한 아파트 전세 거래 평균가 및 총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데이터는 5년간 데이터 동일합니다. 전세 총 거래량을 한번 보면 전체적인 거는 한 500건 정도로 그냥 좀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는 이제 남양읍, 병점, 봉담, 청계, 향남을 5개 지역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요거는 향남읍의 데이터인데, 향남은 좀 특색이 좀 많이 떴다가 좀 굴곡의 갱이 전세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아마 임대차 관련 자료가 이런 것 같고요. 기타 지역은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큰 폭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2019년 9월자로 해서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거래량도 이제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만큼 전세가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찍었던 금액, 2020년 10월 때가 제일 이렇게 상승을 찍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보합 쪽으로 갔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떨어지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이렇게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래가 됐던, 높았을 때 전세를 하신 분들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만약에 다시 나온다든지,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높았을 때가 이제 4억 5천대 정도로 있다가 지금은 현재 3억 5천대로 약 1호 정도 떨어진 거죠. 전체적인 게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3억대가 뭐 2억대 된 것도 있고 3억 5천이 뭐 2억 5천 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 만기 되신 분들 갱신할 때 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때 입주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되면서 집값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영향은 주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금액이 작게는 5천부터 크면 1억까지도 차이가 나는 이 전세 보증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집값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봐도 거래량도 이렇게 최근에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도 떨어졌고요. 향남 떨어졌고요. 그 다음 기타 지역도 대부분, 봉담은 약간 오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전세가도 다시 보합으로 다시 올라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보면 이 갭은 결국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이게 곧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요.
화성시 및 5개 지역의 아파트 매매 총 거래량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가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거는 화성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총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한 거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한 700에서 800건 정도 전후에 있는 요 거래gan이 갑자기 올랐다는 거, 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요 똑같은 그래프가 아니죠. 요거는 5개 지역의 아파트 매매 총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게 같게 갑니다. 이렇게요.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고 오르고 보편적으로 같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색과 이 빨간색 총 5개 지역에 대한 건 거의 같게 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 거래량과 같게 가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청계동에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계동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거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양이 5개 지역에 움직였던 것과 거의 동일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데이터는 위에하고도 거의 같이 상통합니다. 이 데이터하고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탄에 있는 거래량이 화성시 전체된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게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봉담읍도 거래량이 나오는데요. 약간 늦은 듯이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려드리는 데는요. 봉담 사이트에 되겠습니다. 봉담읍 사이트에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청계동 사이클이고요. 요게 봉담이 되겠습니다. 사이클을 보면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총 거래량, 그 다음에 총 거래량이죠. 전체에 대한, 화성시 전체에 대한 거고요. 5개 시군에 대한 건데, 5개 시군에 대한 건 요 빨간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색은 청계동입니다. 요게 요 색이죠. 청계동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봉담읍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 청계동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봉담읍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지죠. 전체적인 거 떨어지죠. 봉담읍도 떨어집니다. 청계동도 떨어지는데 청계동은 사실 미리 떨어지죠. 여기서부터 떨어지고요. 전체적인 건 여기서 떨어지고 봉담읍도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는 미리 올라갔는데 뒤따라서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봉담이 따라가는 루트가 앞질리는 게 아니라 동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최소 같이 가거나 약간 뒤쳐져서 동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봉담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거나 보고 움직이거나 어떤 안 좋은 부분은 미리 선제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올라가는 것 영향은 같이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낙서하기 전 데이터 이 색깔 말씀드린 대로 청계동 봉담읍 밑에 범위를 표시해 놨으니까요. 요거를 잘 그리면서 잘 생각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거래량을 이렇게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랐던 거는 이제 2월 달에 최고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때 당시 1월 달에 동탄이 먼저 앞질렀습니다. 동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동탄이 올랐다. 이제 오르는 추세가 일본 좀 따라갈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봉담이 따라갔고요. 지금은 동탄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하강 곡선인데 봉담은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봉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아직은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나온 물건들 보면요. 저번 달이나 그 저번 달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 올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가 됐으니까 급매물, 급한 물건 소진이 됐고요. 싼 물건 소진이 됐으니까 그 위에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만큼 가격이 오르면 구매 의욕도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긴 맞지만 아직 선뜻 막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봉담이라는 지역에 아파트 입주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동아지구의 8억 입주를 지금 현재 이제 5월달 앞두고 있고요. 10월달에 라피네 동아지구에 있죠.
그거에 앞질러서 봉담 2지구에는 중흥이 지금 1900세대가 지금 입주하게 돼 있고 내년 1월 달에 또 1400세대 정도가 입주하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내년 8월 달에 내지구에서 한 4000세대 정도가 프라이빗 자이가 또 입주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도 조금 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동아지구에도 또 중흥, 나젠느 아파트가 또 그 다음 내년, 내후년에 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봉담에 입주해야 될 아파트가 적어도 8000에서 9000세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했던 적이 아마 봉담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봉담 1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6천, 7천밖에 안 되고요. 그 옆에 단지도 10,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됐고요. 최근에 봉담에 입주량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참조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본 자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조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자료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